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맞춤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연기입니다. 오늘 어떤 컨텐츠가 준비된 거죠? 네, 오늘 인공지능 트렌드 시간인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컴퓨터 유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클로드의 컴퓨터 유저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컴퓨터 유즈 이후인지는 몰라도 GUI 에이전트, 그러니까 컴퓨터 유즈 같은 걸 이제 GU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완전 저도 관심 많습니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잘 보여준 사례가 컴퓨터 유즈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많아지기도 했고 네. 또 마침 그거랑 타이밍 좋게 GUI 에이전트에 대한 서베이 논문이 나와서 이거를 좀 가져와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GUI 에이전트에 대한 서베이가 나온 거군요. 네,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GUI 에이전트는 어떤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면서 또 실제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논문인데요. 이거를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쉽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한 판 정리하고 들어가면 정말 어쨌든 내년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2025년은 에이전트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에이전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GUI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정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스페시픽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용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일단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대학과 많은 연구기관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서베이 논문이고요. 많은 대학교, 어도비도 있고 메타도 있고 인텔도 있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도 있고 되게 많죠. 일단 GUI 에이전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챗GPT 이후부터 이제 라지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일상이 되게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러한 이제 언어 모델들이 단순히 챗봇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약간 자동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좀 나온 접근 방식이 이제 GUI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이제 GUI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짝 보고 가면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기기 아니면 또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그런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그냥 GUI 에이전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 사람들이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GU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논문에서 그 프로그램 문제를 세팅을 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뒷부분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 잠시 지금 토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거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게 말로 풀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논문에서 GUI 에이전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작업을 이제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partially observable은 전체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단편적인 정보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어떤 상태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상태가 바뀐다라는 것을 정의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란 뜻인가요? 정확하게 인과관계라기보다 약간 강화학습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건데요. 현재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상태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후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 5개, 대문자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이 U가 이제 태스크 공간, 작업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A가 액션 공간, 그다음에 S가 상태 공간, 그다음에 O가 관찰 공간, observable 공간이겠죠. 그다음에 T가 이제 transition function, 상태 전이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만 듣고는 뭔지 모를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한 30분 나가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셨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약간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artially observable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기본은 마코프 체인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 엄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날씨 예보 같은 거를 할 때 내일의 날씨를 예측을 할 때 보통 오늘의 날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전의 날씨가 내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 오늘 날씨가 내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날씨가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것도
실제 기후 예측은 더 다른 방식으로 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것처럼 이제 마코프 체인의 핵심은 이제 현재 상태가 미래 상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정확하게는 현재 상태만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가 마코프 체인인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웹페이지로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가 있는 거고 그 사이트가 상태 공간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HTML 코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 눈에 떠 있는 UI만 볼 수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관찰 공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른다, 아니면 어떤 글을 클릭한다 이런 게 액션이 되겠죠. 네. 그럼 어떤 글을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트랜지션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바뀐 화면이 이제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또 이제 관찰을 해갖고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 이 유저가 나한테 시킨 레스토랑을 예약하세요 뭐 이런 목표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보이는 화면에서 어떤 걸 눌러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를 AI한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카페를 예시로 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페로 보면은 오늘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의 상태를 뭐 붐빈다 아니면 보통이다 한산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오늘 어떤 카페를 갔는데 카페가 붐벼요.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요? 아마도 붐빌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이 붐볐으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상태,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마코프 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건 이제 이론적인 공간이고 실제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셜리 옵저버블입니다. 저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고 부분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 마코프 체인, 그러니까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실제 세상에 적용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제 파셜리 옵저버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제 카페 예시에서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카페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 매니저로서 이제 약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카페에 있는 정확한 손님의 수, 아니면 뭐 테이블의 상태, 아니면은 커피의 재고, 아니면 뭐 케이크 같은 것들 재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컨디션, 뭐 커피 머신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매니저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태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 카페 내에 어떤 정말 이제 디테일한 스탯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실제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 공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사실. 직원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커피 머신의 상태, 정확한 손님 수를 특정 시각에 어떻게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보이는 손님 수,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제 테이블의 상태, 그다음에 주문이 얼마나 밀렸는지 이런 이제 제한된 정보만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관찰 공간 O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S랑 O가 뭔지를 한번 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U,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카페 매니저로서 해야 될 일은 오늘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목표,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이제 액션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직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카페 메뉴 가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액션 공간이 되겠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액션 공간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어떤 액션을 하나를 하게 되면은 카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추가하면 직원이 플러스 1 된 상태가 되겠죠, 카페가. 네. 그래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T, 상태 전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한 명을 더 투입하면 서비스 속도는 빨라지지만 뭐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카페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게 항상 예측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 투입된 직원이 뉴비라서 알바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지만 분탕을 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진 결과를 고려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파셜리 옵저버블 마커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이 GUI 에이전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정의된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관찰 가능한 일들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AI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어떤 선택을 AI가 해야 최선일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 GUI 에이전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수식을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럼 실제로 이 GUI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UI 에이전트는 총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퍼셉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리즈닝, 세 번째로 플래닝, 마지막으로 액팅입니다. 사실 저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퍼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 4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Accessibility Based Interface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으로는 뭐 접근성 기반의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OS 개념, 그러니까 운영체제 개념에서 어떤 버튼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운영체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키보드에 보면은 가끔 이제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이제 F12, 막 F11 이런 데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음악이 재생되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음악이 멈추고, 아니면 뭐 다음 노래를 고른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펑션 키에다 매핑을 해서 바로 호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TML 혹은 이제 DOM이라고 하는 이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기반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네. 이거는 이제 HTML이니까 이제 웹 기반 GUI 에이전트에서 좀 효과적이겠죠.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HTML을 보고 어떤 버튼을 누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 비주얼 기반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이제 LLM한테 넘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스크린샷을 찍어서 넘기는 것만으로도 이제 화면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 유즈가 이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유즈가 이 방식이고, 돔베이스가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였던 것 같은데. 메이전틱 1이었나요? 네네. 네네네, 그쵸. 메이전틱 1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마리나였나요? 마리너. 네. 그것도 이제 크롬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약간 HTML 돔 베이스로 작동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섞어서 이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이죠. 딱히 막 예시가 떠오르진 않네요, 이거는. 네. 사실 이 하이브리드는 뭐 예를 들어서 HTML 기반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걸로 못 찾겠어, 이걸로 방법이 안 떠올라 하면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리즈닝인데요. 리즈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LLM한테 맡기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퍼셉션에서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를 이제 AI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결과물이 파이썬 코드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아키텍처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 부분은 이 리즈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유저가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명령한 결과물을 하위 단계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인터널 날리지, 그러니까 LLM 자체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익스터널 날리지, 그러니까 외부 지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외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뭐 서치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최적 경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툴체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외부 API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계획을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의 플래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에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터널 논리지 아니면은 밖에서 갖고 온 논리지로 봐요? 그거는 이제 인터널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LLM 자체에서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 정보들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널로 볼 수 있는 거고,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LLM에서 이 API 호출해줘라고 나오고, 오픈 AI로 치면 이제 펑션 콜링이 되는 거고, GPT스로 치면은 이제 제피어 연동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플래닝을 통해서 나온 거를 기반으로 이제 액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액팅하는 방법은 뭐 API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퍼셉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스크린샷에 이제 픽셀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 좌표를 클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비전 기반으로 이제 퍼셉션을 한 경우에는 이제 몇 바이 몇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누르세요 막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앞에 나왔던 뭐 액세서빌리티 베이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API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HTML 기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 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와, 이렇게만 들어도 AI 에이전트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쵸.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퍼셉션, 그 다음에 리즈닝, 플래닝, 그 다음에 액팅, 이 네 가지가 서로 이제 잘 상호작용을 해서
GUI 에이전트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시킨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LLM이 발전하면 할수록 덩달아서 같이 발전하는 분야죠. 네네. 근데 아직 많은 좀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 컴퓨터 유주 써봤을 때도 느꼈지만 말하는 거를 완전히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죠. 약간 코딩하는 AI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간단한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주지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직도 사람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GUI 에이전트도 뭐 간단하게 어떤 걸 검색해줘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좀 복잡한 작업, 지금 예시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유저의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는 웹사이트들은 보통 유명한 웹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뭐 물건을 사라, 아니면 뭐 구글 지도 같은 데를 들어가라, 이런 것들은 이미 학습에 많이 사용된 데이터다 보니까 거기선 정확도가 높은데 아직 처음 보는 그런 웹사이트에서는 정확도가 51.1%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0%가 나온 것만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결국 우리가 시킨 거에 절반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직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스크린샷으로 진행한 거 말고 그냥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니까 비전으로 보면은 모르는 홈페이지를 갔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HTML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H 태그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LLM이. 저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 진행한 그거를 이용을 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언시인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보는 웹사이트에서. 여기서는 observation 기반이네요. HTML 기반으로 들어가네요. HTML 기반이어도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개선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AI를 사용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 보안이랑 프라이버시 문제죠. 결국 이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서 이런 외부 클로드를 쓰건 오픈 AI를 쓰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시간 문제겠죠. 레이턴시 문제. 바로바로 이제 응답이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GI 에이전트에 대한 서베이 논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GI 에이전트는 뭐 인공지능이 실제 컴퓨터랑 이런 인터랙션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에이전트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앞으로 발전이 좀 기대되는 그런 저희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GUI 에이전트 말고 또 주목받고 있는 에이전트가 어떤 게 있죠? GUI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이제 화면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에이전트는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뭐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거를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로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잖아요. 네.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LLM들을 묶어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것도 다뤘던 적이 있는 논문인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 논문 쓰는 막 연구가 있었잖아요. AI 사이언티스트. 맞아요. AI 사이언티스트. AI 사이언티스트. 네, 그런 연구들처럼 AI 사이언티스트가 만약에 하나의 에이전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치면은 그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두면 그냥 하나의 연구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굳이 GU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GUI 에이전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GUI가 아닌 것들에 대한 태스크를 위한 에이전트들도 있다 보니까 여쭤보신 것처럼 GUI 아닌 에이전트들이 오히려 더 분포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더 양이 많다? 그러니까 GUI 에이전트가 오히려 더 스페시픽한 에이전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GUI 에이전트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뭔가 일반인들도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인공지능 전공하신 분들은 GPT의 등장이 그렇게 놀랍지 않았지만 채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이게 혁신을 갖고 온 거잖아요, 챗GPT가. 그쵸. 그것처럼 GUI 에이전트도 에이전트 여러 개 묶으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하기 힘들잖아. 근데 GUI 에이전트는 직관적으로 내가 시킬 수 있고 바로바로 뭔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대중 친화성을 생각을 해보면 GUI 에이전트가 좀 그게 높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런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운영체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GUI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HTML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있는 뭐를 눌러서 뭘 연 다음에 뭘 해줘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바탕화면에 폴더가 너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폴더명이 길면은 얘가 찾지도 못하겠지만 얘가 OS 단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파일 탐색기 돌리면 되잖아요. 그냥 뭐 터미널 열어서 ls 같은 명령어로 뭐 찾는 것처럼 네네. 그것도 사실 여기 액세서빌리티 베이스드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OS 단에서 지원을 해주면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OS 단에서 이런 GUI가 에이전트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확실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번에 오픈AI의 10마스 있잖아요. 12개의 선물. 네네. 오픈AI 행사에서 이제 비전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GPT가 애플 인텔리전스랑 합쳐지면서 서로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거나 하면은 혹은 구글 크롬으로 진행되는 운영체제가 뭐죠? 크롬 OS? 크롬 OS 같은 것처럼 이제 거기서 완전히 뭐 제미나이가 완전히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완전히 컴퓨터를 작동하게 할 수 있다든지 하면은 진짜 한 단계 더 인공지능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기대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내용은 없었죠. 네, 딱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보안 이슈 때문에 AI가 내 컴퓨터에 약간 그런 거를 막 찾아보거나 못하게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긴 한데 그거는 그냥 유저한테 동의를 받고 원하는 사람만 그 기능을 쓰게끔 열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조금 재미있는 상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사실 OS 기능을 넘겨준다라는 거는 원격으로 누가 내 PC를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격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도 얘가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로 돌아가고 있는 PC와 얘가 소통을 해가지고 뭐 해킹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자기네들만의 뭔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AI끼리 네, 에이전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트랜센던스 같은 영화 한번 보시면은 연말에 재밌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초님이 안 그래도 많이 추천하신 영화인데 저도 아직까지도 못 봤거든요. 보기 어렵죠. 그래도 한 번쯤은 추천하시니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너 허는 봤잖아요. 허는 봤죠. 허도 사실 OS 에이전트인 거잖아요. 저 허는 약간 모바일 에이전트? 모바일 OS 에이전트? 그쵸? 네, 제가 너무 원래 갔는데 어쨌든 OS로 작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예시는 허인 것 같습니다. 저 허나 자비스? 자비스, 그쵸? 자비스.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정말 오고 있는 것 같다. 맨 처음에 GPT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상상했지만 뭐 안 되네 하고 실망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가 2025년에 얼마나 구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추천하는 영상 띄워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